1983년 2월 8일 아침,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의 한 객실. 73세의 노인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소리만은 단호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삼성은 반도체 사업을 할 것이니 이 사실을 내외에 공표해 주시오. 그 전화 한 통이 지금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지금 이 영상이 돌아가는 바로 그 반도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 노인이 전화를 끊은 직후 세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과대망상증 환자, 미국 인텔이 삼성을 가리킨 말이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는 아예 보고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삼성이 반도체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전부 틀렸는지, 그리고 그 노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됩니다. 자, 지금 누리고 있는 AI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 삼성 SK 2026년 영업이익 500조 시대. 그럼 잠깐 1980년대 대한민국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반도체요? 그런 단어조차 낯설던 시절이었습니다. 국민 1인당 소득은 2,000달러 수준. 주력 수출품은 섬유, 신발, 가발이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 전자제품이라고 해봤자 겨우 흑백 텔레비전을 만들어 수출하던 수준. 그런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해야 한다. 주변이 뒤집혔습니다. 삼성 임원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TV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무슨 최첨단이냐. 인구 1억,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이 돼야 가능한 사업인데 지금 한국은 그 조건을 하나도 못 갖췄다. 심지어 당시 재계 전문가들조차 3년 안에 실패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웃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호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병철이 그 반대를 들으면서 오히려 더 확신이 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왜였을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반도체라는 산업의 진짜 본질 때문이었습니다. 이병철은 이것을 미래의 쌀이라고 불렀습니다. 쌀이 없으면 밥을 못 먹듯 반도체가 없으면 21세기에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확신을 얻기까지 아무도 모르는 3년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1983년 2월 8일 도쿄 선언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선언이 있기까지 이병철이 혼자 싸워온 3년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병철은 2번의 석유 파동을 직접 겪었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1979년 2차 오일 쇼크. 2번 다 대한민국 경제가 뒤집혔죠.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이 나라가 노동집약적 산업에만 매달리면 언젠가 끝난다. 쌀 대신 두뇌로 만드는 것을 해야 한다. 그 생각이 반도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희, 당시 이병철의 셋째 아들. 이건희는 1974년 부도 직전에 몰린 조그마한 회사 하나를 인수하자고 아버지에게 건의합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국반도체, 직원 30여 명, 자본금 전액 잠식. 다들 왜 저런 회사를 사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는 달랐습니다. 이것이 미래입니다. 아버지 이병철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에서 뭔가를 보았습니다. 외국 한국반도체를 인수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적자가 쌓였습니다. 그룹 내에서는 반도체 사업부를 미우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건희는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마침내 직접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병철은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팀을 급파합니다. IBM 출신의 재미 한국인 과학자들을 영입합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들을 일일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7개월 뒤 드디어 기획안이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병철은 그 기획안을 읽으면서 딱 한 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는 일본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일본이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반도체라고 다 같은 반도체가 아닙니다. D램, S램, 마스크롬, EP롬. 종류만 수십 가지였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삼성의 운명을 가를 결정이었습니다. 이병철은 다시 골몰합니다.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공급 과잉도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 규모는 압도적으로 크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D램으로 간다. 지금 여러분의 컴퓨터, 스마트폰 속에 있는 바로 그 D램. 이 선택이 40년 뒤 삼성을 세계 1위로 만든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을 심기 위해 이병철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당시 투자 계획액은 사설 4,400억 원의 연구개발비 1,000억 원, 지금으로 따지면 수조 원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삼성이 망할 수도 있는 도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쿄 선언 직후 재계가 술렁였습니다. 이병철이 노망이 든 것 아니냐? 그 말이 73세 노인의 귀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웃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는 반전을 맞습니다. 1983년 5월 도쿄 선언이 나온 지 딱 3개월 뒤 삼성은 64K D램 개발에 착수합니다. 당시 세계 기준으로 미국이 D램을 처음 개발한 건 1970년, 일본이 따라잡은 건 1980년대 초반. 한국과의 기술 격차는 무려 10년 이상이었습니다. 미쓰비시가 보고서를 쓴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0년의 격차를 절대 못 따라온다. 그런데 삼성은 단 6개월 만에 64K D램 개발에 성공합니다. 1983년 12월 1일. 이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 10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4년 수준으로 좁혀버린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에 아무도 모르는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지은 곳은 경기도 용인 기흥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공장은 짓는 데만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삼성은 6개월 만에 완공했습니다. 어떻게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설계도를 다 그리고 착공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동시에 땅을 팠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동시에 달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64K D램 호황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시장에 들어가야 한다. 그 절박함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성의 반도체를 기술 독자 개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사에서 64K D램 기술을 도입했고 일본 샤프서로부터 공정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직접 회상했습니다. 반도체 사업 초기는 기술 확보 싸움이었다. 내가 거의 매주 일본으로 가서 반도체 기술자를 만나 그들로부터 조금이라도 도움될 것을 배우려 노력했다. 자존심을 버리고 배웠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진짜 강함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주변에서 그건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크랩 효과라고 합니다. 개들이 서로 올라오는 개를 끌어내리는 것처럼 인간 집단도 누군가 높이 올라가려 하면 본능적으로 끌어내리려 한다는 거죠. 이병철이 들은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TV도 못 만드는데 반도체가 어디서? 3년 안에 망한다. 과대망상이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1992년 삼성은 세계 최초로 63회가 D램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오릅니다. 1983년부터 불과 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삼성은 D램 분야에서 단 한 번도 세계 1위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2024년 기준 삼성은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43%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2024년 6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조 원에 달합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대한민국 GDP의 20.1%를 차지합니다. 이 모든 것이 1983년 2월 8일 아침 73세 노인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삼성이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쓴 일본 미쓰비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D램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기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과대망상 환자라고 비웃었던 인텔은요, 2020년 기준 인텔의 반도체 매출은 삼성에게 뒤진 채 2위에 머물렀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쓰입니다. 비웃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쓰는 것입니다. 이병철은 1983년 12월 기흥 공장에서 열린 64K D램 개발 기념식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 행사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73세의 노인이 공장 앞에 서 있는 사진. 그의 표정이 어땠을지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통쾌했을까? 아니면 그저 조용히 안도했을까요? 그는 그로부터 4년 뒤인 198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성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심은 씨앗은 그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자랐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에어컨, 자동차 내비게이션, AI의 두뇌, AI 데이터 센터, 이 모든 것 안에는 삼성의 반도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도 삼성 반도체는 일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선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혼자서 믿고 달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 그게 오늘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 된 이유입니다. 만약 이병철이 1983년에 포기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그 생각이 다음 영상에 씨앗이 됩니다. 세계 AI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에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삼성 SK 2026년 영업이익 500조의 초현실. 그 반도체가 어떤 사람의 어떤 선택에서 시작됐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보느냐를 바꿔놓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 스토리텔링 채널이었습니다.